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 보이면서 1,100원대 초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주춤하면서 호주 달러와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 보이자 원달러 환율도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1,100원대 하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속에 원달러 환율이 쉽게 1,100원대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누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열려있는데요. 013-3366-0110번과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의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본격적인 나무누멘토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코스피의 사흘 만의 조정,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매수를 했는데요. 조정이 나타난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의 상황은요, 단기간 좀 급등한 종목들이 살짝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시황은요, 일단 한 템포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박스권은 상단이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었죠. 1920에서 1940. 이 라인은 결코 한 번만에 돌파될 수 없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거의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튼 오늘 환율 부분,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환율 부분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느냐, 사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 환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자,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죠. 호주 달러와 스위스 달러는 항상 두 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즉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스위스 달러가 올라간다? 이거는 경기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한국의 어떤 환율의 강세는요, 사실 이 큰 흐름을 보면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터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 금융위기 이런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환율이 극단적으로 그쪽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통화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지금의 상황은요, 경기의 회복을 앞두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은요,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 1920에서 1940 구간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이 지수가 돌파가 되면은요,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던 부분, 올해는 현금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식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조정은 이때 지수는 가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남기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자.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주가가 좀 급락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의 타방송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현금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아서 현금 만들자. 이러고요. 올라가면 많이 올랐으니까 현금 만들자. 맨날 현금만 만들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때에 따라서는 주가 지수가 더 가도, 현금을 다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주가 지수가 더 떨어져도 주식을 사서 맞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사서 맞는 거는 분명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94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그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살짝 조정을 받고 그리고 못 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순환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이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8시 반부터 8시 한 42분까지 한 12분 정도 굿모닝 대박 예감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일주일 전망들을 내놓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은 오늘 반드시 팔자 이랬죠. 시가에 바로 팔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물론 향후 전망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가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좋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팔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의 경우만 하나 살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현대차는 왜 팔아야 되느냐? 저한테 이제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좀 쉽게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주식 투자는요, 차트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화입니다. 그림에서 어떤 요점을 찾아내는 건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 가장 간단하게 차트를 보자. 간단하게 보고 간단하게 대응하는 게 곧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줄 두 줄 딱 껐어요. 줄 두 줄 딱 끄고 나니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임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제가 무료 방송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매수 타임, 매도 타임 다 잡아 드렸죠. 윗선에는 매도, 밑에는 매수. 매도, 매수. 지금 단계가 어디죠? 최윗단에 와 있죠. 매도예요, 매도. 그러면 이 매도 이후에 가면 이번에는 매도하고 다음에 언제 잡을 것인가? 23만 원에 잡을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속임수가 나옵니다. 4번에 걸쳐 가지고 롤링이 되고 나면 이번에는 속임수가 나와요. 즉 현대차를 파신 분들은요. 다음 매수 가격 집어드릴게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이 오기 전까지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반드시 왔다 간다. 트릭이 나온다. 이제 또 달라붙으면 또 때릴 것이거든요. 요 정도만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 충돌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본다면 오늘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U 플러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외국인들은요. 상당히 많이 매수한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의 탑 랭크에 들어가 있는 게 또 LGU 플러스예요. 또 하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또 매수를 했단 말이죠. 두 충돌이 발생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가지 못했다. 즉 의견이 갈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인이 누구냐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SK 하이닉스의 주인이 누구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만약에 기관이 주인인데 기관이 팔았다. 따라서 파셔야 돼요. LGU 플러스의 주인이 누구냐? 기관이 주인인데 기관이 팔았다. 따라서 파셔야 돼요. 근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이 있다면요. 둘 다 주인은 전부 다 외국인 매수세로 현재까지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나온 데서 덩달아 같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주가 이 부분이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만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한 7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순매수 전환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이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요. 우리 거래소 지수가 삼성전자와 자동차 위주로 가게 되면은 쏠림 현상이 별로 발생은 안 하는데 순환매가 돌면서 저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스닥 쪽이 자금이 급도로 빨리 거래소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난주 한 주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코스닥 다 팔아가지고 거래소로 다 가더라. 자, 이런 흐름들은요, 한정된 자금 하에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래소보다 좀 약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에 특별한 재료나 이런 특별한 수급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수익률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또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요, 역시 셀트리온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을요, 거의 작전주로 만들어 놔버렸죠. 어저께 하한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업을 평가를 할 때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요. 이 내재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즉, 적정 주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도할 가격이 얼마인가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철저히 이 단타 세력들과 재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을 제외하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9월장 전망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9월장은요. 일단 전약 후강의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즉 9월 초는 이 1900포인트와 1940포인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머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을 전부 다 순환매를 만들어 둘 것이고요. 선물옵션 만기가 지난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잘 설계를 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일단 소재 산업재군들이 좀 더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 반기 실적은 끝났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뭐 테마주도 되고요. 그리고 최악을 거쳐 나간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단계니까요. 9월 달도요. 조금은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든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만 인내를 하세요. 다시 순환매가 돌아가는 속에서 이제 9월 말 다시 한번 승부가 펼쳐질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현금 없이 주식만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9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트 진로 매수가가 24,500원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3.3% 상승했고 목표가 27,000원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외인의 매수가 잡히는데요. 예, 뭐 지난주 추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역시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의 응용이라는 거죠.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하이트 진로. 자, 이런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 드렸습니까?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반등 없이 쭉 하고 떨어졌을 때 이격이 상당히 발생했을 부분에서는 이동 평균선 쪽으로 어떻게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뭐 해보자? 일단 사보자. 이 내용은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갔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 목표 가격은 굉장히 짧게 잡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반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28,000원 정도 내외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사신 분들은요, 예,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예, 소주 처음처럼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참이슬 드셔야 돼요. 왜? 내가 주식을 하이트 진로 사놓고 남의 거 팔아주면 안 되겠죠. 예. 사신 분들은 오늘 소주 한잔 하세요. 예. 맥주는 무슨 맥주? 하이트 맥주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여튼 지금은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 의한 기술적인 분석으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목표가 달성 충분히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포트에서 제외될 때까지는요, 좀 더 가져가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는 목표가 27,000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KCC 목표가 5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KCC 5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즉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살짝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삼성전자가 급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 KCC도요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랜빌의 투자 전략처럼 지금 간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끊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50만 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나는 주식 안 본다. 주식 안 보고 한번 사놓고 나서 던져두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데요. 일정 롤링을 좀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두었죠. 예, 그래서 40만 현 가격대에서 뭐 내일이나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이 정도 추세를 좀 기다려보자. 즉, 38만 원에서 38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회귀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임 노려본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롤링을 해준다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KCC 큰 수익률이 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우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도 신호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수를 봤었는데요. 매수 기법 4가지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오늘은 매도 4가지. 맨날 살 수만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팔아줘야 되겠죠. 자, 매입 신호, 매도 신호 4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은 200일선이 좋다. 그랜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200일선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주 했던 거 살짝 복습부터 진행을 하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자고요. 머릿속에. 자, 어떻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주가 이동 평균선이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점진적으로 주가가 돌파가 되었을 때 뭐 해보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는, 떨어지다가 늘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돌파 신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뭐 해보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죠? 하나,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이탈되었을 때 이때 뭐 해보자? 매수해보자. 그러면 이 주가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흐름을 잘 보시면 지지가 없이 추가적으로 충격이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은 추세가 상승인데 순간적인 돌발 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충격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죠? 쭉 늘어지면서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들어왔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자, 지난주 우리 키포인트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간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간격을 잘 집어내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거든요.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살 것인가? 이동평균선에서. 즉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요? 극단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0에서 80%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70에서 80% 이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대형주기 때문에. 이 간격으로 보는 거죠. 앞에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이었을 때부터 미끄러져 내려왔는가. 그럼 요 간격하고 동일한 간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자, 그죠? 요 간격만큼이나 이 간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똑같은 차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느 간격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수익하고 그대로 매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 샀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또 흘러가네요. 그래서 쭉 흘러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아까 말씀했던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또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사실 또 매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안 배우셨으니까 매도 타이밍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케이스가 바로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주는 타이밍, 이 부분이 바로 매수예요. 그죠? 아까 방금 본 거는 뭐였던 거였어요? 이동평균선 올라가는데 잘잘잘잘 흘러내릴 때, 흘러내려가지고 이격이 발생했을 때 매수지만 흘러내리지 않고 반등이 주는 지점에서도 어떻게 된다? 매수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 이동평균선으로 근접해서 다시 돌아서 나갈 때 매수를 하자. 이런 부분이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네. 그죠?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지점에서 우리 뭐 해보자? 매수하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통과해 나갈 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면은요.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요. 살짝 깨고 들어가지만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살아있네 200일입니다. 그래서 200일은요.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점차 쉽게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200일선을 타면 생명선이거든요. 생명선. 생명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생명선이 유지가 되면 이 주식은 주가가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케이스로 말씀해 드렸었고요. 네 번째는요. 낙폭 과대를 뜻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생했을 때도 역시 반등을 준다. 물론 반등 다음엔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 첫째 반등은 줄 것이니까 과도한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보자. 이 케이스죠. 여기서는요. 자,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생겨야 돼요. 간격이 조금 생기면 안 돼요. 많이 생겼을 때 들어가자.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요 종목의 요 정도 간격이 요 정도 간격으로 나왔을 때 회귀한다 이거죠. 이동평균선은 흘러내리고 있을 때. 그렇죠? 회귀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렇게 한 번은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렇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당장 여기서 그냥 팔은다 할지라도 이동평균선까지는 가볍게 올라오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반등을 노려서 매수를 하자. 이 부분이 자 지난주에 했던 매수의 포인트다. 지금 지난주 말씀해 드렸던 거에 그대로 뒤집으면 바로 매도가 됩니다. 자, 매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사이클인데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가 살짝 늘어져요. 살짝 늘어지고 있다는 게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주가가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주가가 깨고 내려가면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간격을 벌리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간격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까의 반대 방향이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 가다가 늘어지고 있다. 가다가 수평 또는 하향으로 변하면서 주가가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부터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은요. 이렇네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가 하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죠? 주가가 이렇게 늘어진다.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깨고 내려가는 즉 주가가 추세가 이동평균선이 하향으로 가고 있는데 추세도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던져주자 말씀해 드렸죠. 결국 이런 추세 살짝의 반등은 나왔지만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간격을 벌어지는. 물론 자 우리 이거 아까 우리 배웠죠.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있지만 주가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았고 여기서 우리는 뭐 하자? 매도하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보이시는 거에 한 개씩 이제 찾아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가 늘어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향할 때 이럴 때는 낙폭이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해두자. 요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인데 순간적으로 요거를 뚫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죠.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아직도 주가는요,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뭐 하냐면 자석이에요, 자석. 이게 자석이고요. 이게 철이에요, 철. 예. 자꾸 땡기려고 한단 말이죠. 자석이 자꾸 땡기려고 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도망을 가더라도 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니까 이 부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잘라줘야 된다. 아직은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잘라줘야지 아니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죠? 많이 작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의 속도가 가파르게 되면은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이런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팔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라인이 이 반등에 대한 매도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 못 팔면 손해가 굉장히 커져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쭉 하고 내려가네. 쭉 하고 내려가죠. 근데 주가가요.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돌파를 해요. 주가를 쭉 돌파를 하는데.
그러면 요 두 개하고 간격이 앞으로 이제 요만큼이면 간격이 꽤 많이 이제 벌어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갔던 데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주가가. 간격이 더 올라가 봐야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땡기게 되거든요. 땡기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매도해주자. 매도해줘야지만 다시 이 지점으로 회귀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든지 말든지를 하자 이거죠. 근데 이런 타이밍에 매도를 못하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까 복습했던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서 매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목의 매수는요,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는요, 기술을 하잖아요. 매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무엇일까요? 예술이다, 이래. 예술. 그래서, 누구나 기술을 배우면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을 때는요,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결국,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는 부분 전에 뭘 하자? 매도하자. 이 차트를 가지고요, 일단 우리는 계속 매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매도 가격은 차트만 통해서 매도 가격이 나오는 건 궁극적인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요거는 얼마가 적정가냐, 얼마가 매도 가격이냐는 기업을 내용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타이밍으로 수익을 좀 더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니까 다시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죠?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이 떨어지죠?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왔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방금 우리 매도 타이밍을 배우고 있지만 매수 타이밍도 배웠잖아요. 이동평균선이 하향할 때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과도한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뭐 해준다?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같이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은, 상상하기도 싫네. 그쵸?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네요. 반등에 완전히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향하고 있다.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까지 근접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네. 이 부분에서 뭐 하자? 매도하자. 반등에 실패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상의 경우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반등은요. 통상 몇 번까지 실패를 하냐면 3번 정도 실패를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3. 네. 3. 한 대 맞으면 참는다. 2대 맞아도 참는다. 3대 맞으면 주먹이 바로 팡 나가죠. 바로 이거죠. 3번의 경우에 터치를 하고 나면 4번째는요. 뻥 하고 돌파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종목이 급락이 들어와서요. 첫 번째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은요. 이 부분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도하고 나서 다시 보세요. 또 반등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잡더라도 한번 매도를 해주고 객관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자기가 이게 주식하고 결혼하는 격언에 있잖아요.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분들 꼭 그러거든요. 내가 산 종목에 만약에 손절매를 했다. 10% 마이너스 손절매를 했다. 그러면요. 꼭 그 종목 다시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종목으로 복수전 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조금은 고치셔야 됩니다. 주식하고 그 종목하고 원수졌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 원수는 누가 하고 져야 돼요? 그 종목을 떨어뜨린 집단하고 져야 되겠죠. 또는 그 회사가 안 좋아졌다. 그럼 누가 원수 지은 거예요? 그 회사 사장, CEO 또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종목에다 화풀이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액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에서는 반드시 잘라주자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 그런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굽어서 흘러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이 하회하더라도 흘러내리고 나서 과도한 이격,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둘이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려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기 끝단을 보시면은 만났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잘 화면이 캔들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끝단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해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뭐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반등 실패니까 이 부분에서 뭐 하자? 매도. 왜? 다시 간격을 벌리러 갈 거니까. 다시 간격. 그리고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죠?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부딪힐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단 매도. 나중에 설사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매도하세요. 종목을 한번 매도를 안 해놓고 들고 있을 때랑 매도하고 나서 다시 볼 때랑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종목이 새롭게 보여. 예?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맨날 어때요? 좋은 뉴스 없나? 막 주식 담당자 전화해. 뭐, 야, 너가 호재 없어? 막 고함 지르고 이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 담당자가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립니다. 그래서 팔아놓고 나면 다시 이 종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진짜 향후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요, 매일같이 제가 추천한 종목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지 아니면 이 대박 플러스, 뭐 주식 승선, 어디에서든 나온 프로에서든 제가 추천한 종목을요, 매일같이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과연 이 종목은 내가 이때까지 추천한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만약에 하면은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거의 그런 수준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종목을 사게 되면, 아마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 저도 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끊임없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하자? 매도하자. 매도 못하면 여기네요. 매도 못하면 어떻게? 다시 간격을 벌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반등이 없어요.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간다. 반등에 실패한다.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이 경우죠. 이럴 때는 매도를 하자. 매도. 한 번쯤요, 무조건 나는 장기 투자야. 예? 장기 투자. 방치입니다, 방치.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 방치를 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매도 신호입니다. 이거는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경우? 급등시. 과도하게 급등이 되었다. 이동평균선하고 이 두 개의 간격이 어떻게 됐다 소리입니까? 여기서와 여기서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네. 많이 더 벌어지면 주가가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자? 여기서 매도하자. 여기서 매도하고 나면 우리 또 매수 또 적용해 보자고요. 여기서 살짝 돌아가게 되면 어디서? 여기서 매수. 이야,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끝내주네. 만약에 여기를 응용편입니다. 응용편. 여기서 돌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리게 되면 어디서? 여기와 여기가 간격이 같은 지점에서 여기서 뭐 한다? 매수. 이러면 더 대박이죠. 더 대박.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하.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케이스도 역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죠. 여기 보자고요.
이것 또한 삼성전자인데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200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1년에 육박하는 겁니다. 1년까지는 안 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7, 8개월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까지 한 번도 터치를 안 했다. 보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러면 3, 6, 18, 180일 이내 200일을 통과를 하고 나서 180일 동안 한 번도 안 부딪혔죠. 그죠? 한 번도 안 부딪히고 올라갔다. 그럼 180일 동안 빠이빠이 한 거예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제 200일이 되면은, 야, 내려와.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내려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예.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이동평균선이 100만 원이 있는데 주가가 140만 원이 넘었어요. 40%의 이익이 발생하면은요, 그냥 내려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해줘야 된다? 매도하자, 이거. 왜 삼성전자가 40만 원 정도의 이동평균선과 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생겼죠. 자, 어떻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뭐예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고, 여기서 보시면 아직까지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돌아서 나가면 여기에서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한다? 가격이 115만 원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만 원에 팔았다가 115만 원 잡는 엄청난 행운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엄청난 기법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요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요 관계까지 벌려주겠죠. 요 간격이 한 40만 원이니까 여기서 40만 원이면 한 7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사죠. 또 매도 찬스 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는 방법 아주 좋네요. 그럼 우리 이제 실전으로 한번 엮어보자고요. 실전으로. 자, 삼성전자의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면적인데 면적까지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고 핵심적인 부분은 자, 이것만 기억하자고. 올라갔을 때 간격이 벌어지면 붙는다.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늘어지는 방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현재까지 모습 보면 여기 보자고. 여기서 상승을 하는데 간격이 여기와 여기 간격이 너무 벌어졌죠. 벌어지게 되면 매도다.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할 때 치고 올라가네. 여기서 뭐가 매수. 또 간격이 또 벌어졌네요. 여기서 뭐 해줘? 매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요, 거의 뭐 그 제자리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게 없죠? 벌어지는 게 없으니까 놔둬요. 그러다가 튀었네. 여기서 요만큼 또 벌어졌네. 매도. 여기서 매도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 그죠? 반대로 요 간격만큼 또 떨어졌죠? 그렇죠? 여기서 매수. 그렇죠? 하향하는 게 강하게 돌파가 되네.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 이게 벌어지면 여기에서 뭐 한다? 매도. 그렇죠? 여기서 매도. 여기에서 상승이 지속되다가 다시 한번 늘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관망.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올라간다? 간격이 벌어지죠? 여기도 또 매도 찬스 또 나오네.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여기서 매도와 여기서 매도.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죠.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매도 부분과 다 여기서 요 간격과 여기서 요 간격 똑같아졌네요. 여기서 매수. 그렇죠? 간격이 또 벌어졌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강하게 치고 올라서 점핑이 되었다. 간격이 또 벌어졌네. 또 벌어졌죠? 매도. 그렇죠? 다시 붙었어요. 자, 요거 나왔네요. 아까 요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올라갔다가 지지에서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 매수. 봅시다. 요 지점이 바로 요거죠.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매수하자 그랬죠.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타이밍, 진짜 상승, 강한 상승의 타이밍이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동평균선의 최고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동평균선에 올라갔으니까 회귀를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 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안 깨져요. 이거. 여기에서 돌아나가는 여기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봐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벌어지는 이 정도 간격에서 또 뭐가 되는 거죠? 매도. 그래서요, 저는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 넘었을 때요,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1년 동안에요, 6월달 삼성전자 급락하기 전까지 제가 6개월 동안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삼성전자 팔아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팔아라 그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보다 앞으로 1년은 누가 먹거리다? 현대차.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출신인데, 그래서 현대차를 밀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바로 이 적정한 타이밍이었다. 물론, 워렌 버핏이 등장한다면은요, 삼성전자는요, 소위 말해서 아웃 오브 안중이야. 워렌 버핏은요, 하늘이 두 쪽 놔도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적정 가치를 뽑아보면은요, 안전 마진이 없어요. 안전 마진이 없는 종목이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타이밍은요, 이렇게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수가 있다?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여기 한 번만 더 보자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간격만큼, 이 간격이 빠졌죠? 즉, 150만 원과 여기서 이 간격만큼 이동평균선 거리가 생겼단 말이죠. 120만 원에. 그죠? 이럴 때 뭐, 다시 반등. 그렇지만, 결론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자,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고 있어요? 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로 가고 있어요? 밑으로 흘러내리네. 흘러내린 데서 올라간다. 자, 이동평균선이 흘러내리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간다. 여기에서 매수예요, 매도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드렸습니다. 매수예요, 매도예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이격을 만들고 떨어진다. 이거 하늘이 두 쪽 놔도 뭐 하라고요? 매도하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매도하시고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134만 원에서 만들면 138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해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우리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을 한번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 종목은요. 한번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했던 종목입니다. 쓰라린 경험을 했던 종목인데, 자, 제가 복수전 들어갑니다. 복수전. 어떤 종목이냐? 에코프로. 일단 내용은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 그랜빌 한번 보자고. 야, 이게 너무 명확하네. 너무 명확해. 가만히 보니까,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고 나면은 반등을 주네.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고 나면 반등을 주네. 그죠? 그러다가, 이동평균선이 내려서 굽어서 여기 돌파하는 시점, 이 부분은 뭐 하라고요? 매수. 그랜빌의 투자 전략, 매수 전략 1번. 맞죠? 그게 1번이야. 그런데 이게 쭉 타고 올라와서 간격이요. 이만큼의 간격이 벌어졌어. 그렇죠? 이만큼. 약 7,500원에서 11,000원이 한 4,000원, 한 50%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지지가 돼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적인 가치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다시 그랜빌처럼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왔네. 지금 여기서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0.58% 상승하면서 살짝 돌아가네. 이거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이익이 벌어졌다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어떻게 돌아나가네. 매수 사이클 몇 번요? 그랜빌의 투자 전략 매수 사이클 3번.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기업 내용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라는 게 기업 내용 산업 분석 없거든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데 요거에 한번 그대로 배치를 한번 시켜서 우리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죠? 손절매 그때 못하신 분들은, 손절매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보자. 들어가보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 가치를 떠나서 그랜빌의 투자 전략은요, 이렇게 기술적, 즉 차트의 흐름을 보고 특히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이 주가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매도 전략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랜빌의 투자 전략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르 멘토님 적정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턴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8,720원이니까 현 가격에서 8,500원 정도. 시장이 약간 약보합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금만 싸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을게요. 여기서의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인데 기본적으로 한 9,400원 정도는 짧게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나오면 10,000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9,4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손절은요. 자, 이 부분이 마지막 우려되는 부분은 손절이 이렇게 흘러내려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격이 나온다면 한 7,800원 정도 되면 흘러내려서 간격을 다시 넓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요 간격만큼, 즉, 한 6,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800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는, 흘러내린 거구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낮게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르 멘토님 주말에 유료 투자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말고 꼭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가도 없이 그냥 세력이 붙어주면 올라가고, 기관이 사주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사주면, 외국인들과 기관, 과연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하고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침튀게 가면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장장 6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 즉 적정 주가라는 게 바로 매도 가격입니다. 차트의 매도 가격이 아닌 이 기업에 대한 매도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6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같이 완벽하게 교육을 받으시면은요, 한번 힘들게 교육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매도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일요일 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나무르 멘토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 플러스 나무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나무르 멘토의 무료 방송이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